체험 삶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삐뚤빼뚤 글씨와 그림으로 적힌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사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분이 보내주신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 분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2 평범한 할머니 김순자라는 분이십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뒤로는 마음 둘 곳 없이 손주만 바라보며 사셨다고 해요. 아들은 맞벌이에 바쁘고 며느리도 늘 지쳐있다 보니 7살 손주 은우는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가슴이 텅 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밀려와 눈물이 나곤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차갑고 밥을 차릴 때도 혼자 먹을 분량만 준비하는 게 너무나 서글펐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손주 은우가 있으니까 견딜만 했다고 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하면서 달려와 안기는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면 또다시 깊은 외로움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혼자 보기 싫고 함께 걷던 산책길도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더 마음이 답답하셨다고 해요. 손주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며느리는 그런 순자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이 간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라고 말할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네요. 내가 괜히 나서는 건가 싶어서 움츠러들게 되셨다고 해요. 아들도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줄 여유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가끔 엄마,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보긴 하지만 정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순자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아들이 승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물론 함께 가시라고는 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해요. 괜찮아요. 어머니도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배려인지 아니면 부담을 덜고 싶은 마음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해요. 손주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은우 때문에 버텨왔는데 그마저 없다면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고 하시네요. 새벽에 은우 방에 살짝 들어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고 해요. 통통한 볼과 긴 속눈썹, 잠결에 내뱉는 작은 숨소리까지도 모두 마음에 새기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은우에게 이사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은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은우야, 할머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하고 시작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씩씩하게 네 하고 대답했다고 하시네요. 아빠가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되셔서 은우도 엄마 아빠랑 함께 가야 해라고 말했을 때 은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고 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묻는 은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기서 혼자 지낼 거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다고 하시네요. 은우가 갑자기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니 순자 할머니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저녁에 순자 할머니를 무너뜨릴 뻔하다가 다시 살린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고 해요.
은우를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식탁 위에 삐뚤빼뚤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색연필로 엉성하게 그린 꽃 한 송이 그리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밝은 빛이에요. 은우가 멀리 가도 할머니 생각할게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하시네요. 7살 아이가 어떻게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종이를 들고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매일 원망하며 살았는데 할머니 곁엔 이미 가장 큰 선물이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손으로 쓴 그 글씨가 순자 할머니에게는 세상 가장 큰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은우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잠결에 할머니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시네요. 이후 며칠 동안 은우는 매일 할머니에게 편지를 써주었다고 해요.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글씨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웃을 때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무서운 게 없어요. 이런 말들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고 하시네요. 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모아두었다고 해요.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은우와 마지막 하루를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평소 가고 싶어 했던 놀이공원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회전목마를 타면서 은우가 할머니도 같이 타요 라고 하는 바람에 어지러워도 함께 탔다고 하시네요. 솜사탕을 먹으면서 은우가 할머니, 이거 달콤해요. 할머니도 달콤한 거 좋아하죠? 라고 물어보는데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아이가 자신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저녁에는 은우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은우가 갑자기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나려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래, 우리 은우가 그렇게 해주면 할머니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해요. 이사 가는 당일 아침, 은우가 할머니에게 마지막 편지를 건네주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과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멀리 가도 은우 마음은 항상 할머니랑 함께 있어요. 할머니도 은우 생각하면서 웃어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면 은우도 행복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은우의 영원한 빛이에요. 차에 짐을 다 실고 떠날 준비를 마쳤을 때 은우가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외롭지 마세요. 은우가 편지 많이 보낼게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어른스러워서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하시네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순자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더 컸다고 해요. 그 후로 일주일에 2번씩 은우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새 학교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모두 편지에 담아서 보내주었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도 답장을 써서 보냈는데 은우가 할머니, 글씨가 제일 예뻐요 라고 하는 바람에 더욱 정성스럽게 쓰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깊은 소통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은우가 새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그림이 할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할머니와 함께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림 뒤에는 할머니, 상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지금도 액자에 넣어두고 매일 바라본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제는 외롭다는 생각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크다고 해요. 은우 덕분에 편지 쓰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동네 어른들과도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시네요. 더 예쁜 글씨로 은우에게 편지를 써주고 싶어서였다고 해요. 또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사시는 아파트에 혼자 지내시는 할머니들이 몇 분 더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편지 쓰기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각자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서로 읽어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네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분들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고 해요. 편지를 통해서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전하게 되면서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은우 가족이 깜짝 방문을 했다고 해요. 아들이 휴가를 내서 할머니를 보러 온 거였다고 합니다. 은우가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할머니, 편지 잘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하시네요. 며느리도 어머님, 은우가 할머니 편지 이야기를 매일 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해주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우는 할머니 방에서 그동안 받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할머니, 이거 정말 소중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예쁜 글씨 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물론이지, 우리 은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시네요. 은우가 할머니, 제가 할머니에게 편지 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순자 할머니는 이 작은 소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헤어질 때 은우가 할머니, 다음 편지에는 제가 배운 새로운 한자도 써서 보낼게요 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편지의 내용도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요즘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 친구들과의 우정, 때로는 고민까지도 편지에 담아서 보내준다고 해요. 순자 할머니는 그런 은우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해요. 남편을 잃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빛은 사실 언제나 곁에 있었던 거라고요. 다만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은우의 삐뚤빼뚤한 편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해요. 요즘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은우의 편지들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서 저녁에는 은우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고 해요. 편지를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네요. 별것 아닌 일상도 은우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고 작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이 된다고 해요. 며칠 전에는 은우가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가족에 대한 장문을 쓰라고 하셨는데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썼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할머니의 편지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썼어요. 선생님이 정말 감동받으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시네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다고 해요. 은우와 주고받는 편지들 때문에 마음이 항상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더욱 뿌듯하다고 하시네요. 때로는 은우가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고 순자 할머니가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소통이 할머니와 손주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순자 할머니는 편지 쓰기의 매력에 푹 빠져서 다른 가족들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가끔씩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이제는 답장을 써서 보낸다고 하시네요. 엄마의 편지를 받으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라고 하면서 고마워한다고 해요. 며느리도 어머님 편지를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라고 말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쓸 계획이라고 해요. 은우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도 계속 편지로 소통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이가 자라면서 고민이 많아질 텐데 그때 할머니의 편지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은우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도 편지를 써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움에 갇혀 계신 분들 계신가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작고 서툰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순자 할머니처럼 때로는 작은 편지 한 장이 삐뚤빼뚤한 글씨 몇 자가 인생의 가장 큰 빛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지라는 것이 요즘에는 옛날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손으로 직접 쓴 글씨에는 카톡이나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순자 할머니와 은우처럼 편지를 통해서 더 깊은 소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체험삶의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